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라는 어머니의 말은 어린 김은용에게 외교관을 꿈꾸게 했다. 정치외교학과 입학한 김은용은 고등고시를 준비하던 중 한국전쟁을 맞는다. 꿈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한 김은용은 휴전협정이 논의되던 1953년 미국 보병학교로 유학을 떠난다. 미국에서 돌아온 김은용은 송효찬의 비서로 발탁된다.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를 송효찬은 신임했다. 1963년 김은용은 예편과 동시에 외교관으로 변신한다. 다양한 국제무대를 경험한 김은용. 귀국 후 그는 태권도와 인연을 맺게 된다. 그의 목표는 태권도의 세계화였다. 특유의 친화력과 추진력을 갖춘 그를 세계 스포츠계는 주목한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그런 그를 응원했다. 김은용은 1986년 IOC 위원에 이어 6년 뒤 IOC 부위원장에 선출된다. 6년 만에 부위원장의 자리에 오른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국제 스포츠 무대의 중심에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전념해온 김은용. 1994년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 파리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다. 20년 만에 이뤄낸 쾌거, 그 중심에 김은용이 있었다.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그는 발군의 외교수를 발휘하며 동시 입장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거모 김은용, 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늘 TV자서전은 도쿄 특파원, 경제부장, ETV 뉴스팀장을 역임한 전복수 해설위원이 진행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1983년도죠. 김택수 IOC 의원이 이제 갑자기 이제 세상을 별세를 하시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공석이 됐는데 그 자리를 부위원장이 바로 이렇게 이어받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김택수 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역시 올림픽 안 하는 나라면 좀 기다려도 되지만 당장 내일 모레 올림픽 치르는 나라니까 한국은 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불안한 점이 많을 때니까 정말 IOC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때죠. 그때 자격 있는 분이야 많죠, 한국에. 그렇지만 이제 국제 무대에 직접 이제 노출이 돼 있고 올림픽을 이제 직접 치룰 수 있는 이제 경영 관리를 할 사람이 이제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루는 노태우 대표 위원장, 그때 위원장 때 부르더니 사실은 자기들이 순서로 봐서는 저가 추천이 돼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옛날에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윤필용 사건 때. 그때도 살려준 사람이 박정규 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추천 안 할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규 씨가 로스안젤레스 올림픽 때 IOC 의원이 됐습니다. 네. 됐는데 그 다음 해 또 돌아가셨어요. 85년도에. 네, 암으로. 예. 그래서 사마란 씨가 나보고 너는 좀 오래 살으라고 나보고 농담으로 그러고 그랬었죠. 그러고서 이제 부위원장께서 네, 86년도에 네. IOC 의원이 되시죠. 네. 예. 네. 그때 이제 조직위원회를 움직이는 게 물론 위원장 로태우 이런 분들 박세직 나중에 있었지만 실제 일은 이제 제가 이제 할 때거든요. 부위원장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도 봐서 또 그때 또 하나 이제 경기 스케줄을 죽을 써가지고 국제연맹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그걸 다 정리해서 경기 스케줄을 육상서부터 양궁까지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TV 방영권 막 교섭해서 이제 정리할 때 아닙니까? 제가 독단적으로 어려운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소련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로 봐서 사마란 씨는 이제 이렇게 되면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이제 아무개가 IOC연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때 자기는 그냥 얘기만 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저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사마란 씨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예, 김아무개를 자기가 IOC연으로 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아유 자기는 딴 사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마란 씨가 4월 달인가 서울에 오게 돼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사마란 씨 와서 또 충돌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란 씨가 가가지고 IOC 분위기가 이제 IOC연 없이 그러면 올림픽 한번 해보겠느냐고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제 상당히 뭐가 뭐 개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자기 이제 건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아무개를 추천하자. 그렇게 해서 추천이 됐죠. IOC 위원으로 선출되자마자 이제 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행위원을 맡으시게 되는데요. 네. 집행위원이라고 하면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네.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IOC원은 이제 IOC를 대표하는 원래 이제 사람으로 돼 있었죠. 근데 그래도 국가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 대변은 하죠. 근데 총회는 이제 IOC원들은 총회 1년에 한 번 가고 올림픽 때 가서 시상하고 자기 분과위원회 1년에 한 번 있으면 나가서 회의 참석하러 하고 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제 집행위원회라는 거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이 사람들이 그 일종의 내각이죠. 그래가지고 늘 그 보고 받고 경기 감독하고 룰 만들고 재정 문제 처리하고 막 처벌하고 상훈 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해야 하는 이제 일종의 내각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4년 후인 92년에 이제 부위원장까지. 네. 서울 올림픽 덕이 많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TV 방영권이고 능력을 많이 발휘했으니까 이거 서울서 선거해가지고 올림픽 때 그 당선이 되고요. 그 2년 후인가? 4년 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그 부위원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그 부위원장은 정말 이 원장 핵심이거든요. 집행위원까지는. 그런데 일본의 그 이가야라고 그 스키 선수 출신 그 사람이 그 나왔어요. 그래서 54대 28로 제가 이겨가지고 부위원장이 됐죠. 일본의 그 이가야 위원은 하고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이제 선수 출신이고 IOC에 들어와서 있었지만 그렇게 안 알려져 있고 그 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난 세계 태권도연맹, KOC, 서울올림픽, 아시아게임, 가이스프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인정받고 덕을 베풀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 기반이 다른데 자연히 이쪽이 지지 세력이 많고 사마란치의 지지를 받으니까 거기서 바르셀로나에서 그 김유순이라고 북한 IOC원이 있었어요. 그 디나 때 만났더니 아유 내일 선거는 김영이 다 이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요 다음에 위원장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1994년 9월 4일 세계 스포츠인들의 눈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을 결정하는 IOC 총회에 집중됐다. 김은용은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밤새 집행위원들을 설득했다. 태권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2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김은용이 이뤄낸 승리에 세계가 놀랐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그는 또 한 번 이변을 연출한다. 남북 동시 입장 제안. 김은용의 외교술은 또 한 번 진가를 발휘하며 북측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2000년 9월 15일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남북 선수단이 함께 입장한다. 태권도 외교와 관련해서는 이제 잊을 수 없는 총회가 94년 파리 IOC 총회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양에서 이제 동양으로 스포츠를 수출하다가 동양서 서양으로 수출할 정도로 이제 아시아의 힘이 강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성공한 게 유도고 두 번째가 이제 태권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73년에 그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열고 또 세계 태권도 연맹을 창설해서 전 세계 그 우산부터 먼저 썼거든요. 외교력 가지고. 88 올림픽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파남 게임, 뭐 종합 경기에 다 들어가고 그 밑에서 그 각국의 그 태권도 협회가 구성되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범들이 이제 태권도 보급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 결실을 이제 94년에 파리에서 이제 본 겁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네. 정식 종목으로 한번 채택이 된 거죠. 네. 네. 그 대개 6년 전에 이제 종목을 채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파리 총회인데 그 이 2달 전에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한번 걸릅니다. 이 종목 위원회. 거기서 태권도는 9대2로 부결이 됐습니다. 아직 그 태권도가 그 국제 스포츠로서 모든 체계가 제대로 된 상태는 아니었었거든요. 외교적으로 우산을 많이 썼지. 그래서 또 이제 작용을 한 게 이제 사마란시 위원장하고 또 저 이제 그때 뭐 부위원장이지만 차기 1순위라고 그럴 때 영향력 그런 것이 이제 작용을 했고요. 처음에 사마란시가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넣게 됐습니다. 넣게 됐는데 처음에 뭐 한 종목 남자 여자 한 종목씩 넣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안 하는 게 낫다 그러고 튕겼더니 그러면 2종목씩 넣자. 2체급씩. 그래서 그러자고 사마란시 위원장이 그 2체급씩까지는 동의를 하고 집행위원들을 밤에 설득을 하라. 반대가 나오면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집행위원회 2체급씩 넣어서 통과가 될 판인데 지가 그때 부위원장 때고 이제 다들 관계가 좋으니까 3체급씩 넣었는데 그게 그냥 말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사마란시 위원장이 총회에 올릴까 말까 이제 하고 있는데 올릴 땐 지가 4체급씩을 올렸어요. 슬쩍 끼워서요. 네. 예. 근데 사마란시가 이제 너희 나라가 다 먹으면 그냥 그날로 아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남녀 8체급 중에 4체급만 나간다. 그리고 어느 나라고 최대 선발전 통해서 4체급 이상 못 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종회에 붙었는데 종회에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 ITF 이제 개를 좀 동정하는 사회주의 국가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개 또 다른 연맹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싸움하는 식으로 하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연맹 얘기만 하겠다. 나는 73년에 창설해서 75년에 가이스프에 들어가고 80년에 IOC 승인받고 파나메리칸 아프리카 게임 다 들어가고 시즌 피스 들어가고 저 서울 올림픽계도 시범 종목 바르셀로나에서도 시범 종목 해서 매 2년 3분 3회전으로 KO 점수제로 해서 호구 입고 이 세계대회를 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다. 몇백 개국에. 그랬더니 저 답변이 더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85대 0으로 그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올림픽 정식 종목 되면 이제 우리 문화가 세계 속에 자랑스럽게 심어지는 거 아닙니까? 매 4년마다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우리 문화 보는 것뿐 아니고 우리 말로 하고 우리 룰, 우리 역사에서 나온 태권도가 전 세계 뭐 학교고 군대고 뭐 조그만한 대회고 해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 문화가 영원히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범이 한두 사람 나가서 뭐 도장 열어서 돈 버는 거 우리가 또 어디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 한두 개 따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태권도는 이거 뭐 쫓겨나지만 않으면 영원히 그 한국 문화가 세계 속에 심어지는 그런 문화 가진 나라가 몇 개 안 되죠. 근데 시드니 올림픽 하면은 이제 원래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된 그 쾌거 이외에 또 잊을 수 없는 게 남북 동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 과정도 상당히 부위원장님의 역할이. 근데 스포츠 외교라는 게 이제 스포츠 외교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역시 정치 정세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마침 그때는 이제 남북 이제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또 그 무드가 이제 좀 새로이 이제 일어날 텐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마침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그 IOC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거기서 집행위원회 갔을 때 혼자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왕 남북이 그렇게 하려면 체육 팀도 만나 뭐 으릉거리고 어디서 만나면 히득거리고 뭐 욕도 하고 또 ITF, WTF 싸움도 하고 그런 참인데 뭔가 좀 해봤으면 해서 생각을 하니까 독일이 그 전에 그 동일되기 전에 동독소독 팀이 한번 행진을 같이 했습니다. 그 행진은 같이 하되 경기는 따로따로 했어요. 그 선수들 이제 그 또 기록과 성적이 있으니까요. 그 제가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우리도 저 동시 입장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집행위원회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란 씨가 이 친구 요새 조용하더니 머리가 좀 돌기 시작한다고 참 대찬성이라고. 그럼 IOC 차원에서 저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얘기를 꺼내고 거기서 좋다. 이제 IOC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드렸죠. 드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남북 추진하는 분이니까 뭐 대찬성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공식화하게 됐는데 그 사마란 씨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저 시드니 올림픽 때 남북 통일 평화를 상징하는 그 동시 입장을 선수단이 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회신이 물론 없죠. 그 사마란 씨가 다 내다보고 하거든요. 그 이제 그러다가 마침 저 6.15 때 제가 그 정상회담에 그 체육을 대표해서 또 거기 특별 수행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보고 얘기했더니 그건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아주 무시해버리고 딱 보더니 남북이 합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스포츠가 뭐가 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얼떨결에 뭐 순식간이지만 생각하니까 뭐 축구도 아니고 태권도도 아니고 뭐 다른 거 없거든요. 얼떨결에 탁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91년에 그 남북 탁구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바에서 그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현정화 뭐 어떤 거.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다른 얘기하고 이제 갈라졌는데 꼭 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평양에 있는 동안. 그래서 저는 실망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한 번 더 찔러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사마란 씨를 충동거려가지고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에 국가원수들도 초대하는데 남북 정상들을 초대하자. 그랬더니 아유 남쪽은 몰라도 북쪽에서는 안 올 텐데 네가 그러니까 한번 내 편지는 하겠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국방위원장 앞으로. 그때 회신이 없어요. 없다가 개회 한 사흘 전에 그 장웅 일행이 왔습니다. 북한에 대표들이. 오더니 이제 뭐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비행장에서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마란 씨하고 장웅이하고 저하고 3자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국호 아닙니까? 국호인데
북한은 올림픽에 가면 DPRK거든요. DPRK. 민주주의 공화국. 근데 이제 코리아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우리 IOC에서 쓰는 대로. 그래서 제가 이건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숫자인데 동수를 전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300명이 예선 통과해가지고 각 종목이 다 해서 300 몇십 명이 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은 60명의 임원 선수. 예선전에서 떨어진 저니까요. 그래서 그 숫자 때문에 꽤 옥신각신했어요. 반반. 나중에 정 안 돼서 이제 120명, 100명 했는데 1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90명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북이 너무 초라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유니폼을 같이 입어도. 그래서 90명인데 이북이 60명밖에 없어서 사마란치가 그러면 호주 정부하고 얘기해서 비자 내줄 테니까 평양에 연락해가지고 임원을 20명 더 데리고 오라. 그래서 20명 오게 해서 누가 왔는지 자관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수, 배구의 김새 한양대학 출신 그 친구를 내세우고 저쪽 나오려는데 키가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린 그래서 농구선수의 여자 정은순이를 내세워도 저쪽 유도선수가 그래도 작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90명 선수 기수, 기는 그러면 이제 반독이, 한반도기 아닙니까? 지바에서도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이 똑같은 거 입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가 추석입니다. 그 시장이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잠바를 300개를 가져왔어요. 뒤에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북한에서 안 입는다 이게 잠바 누가 입고 나가냐. 그래서 서울에 서소문을 했더니 마나탄인가 하여튼 거기서 상의 곤색 바지는 우리가 이제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300보를 기성복으로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우리가 120보를 고르고 90명이지만 북한에 나머지 다 줬어요. 맞춰서 입으라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2000년 9월 15일 날 그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 동시 입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경기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경기장 안에 있던 사람은 이거 역사적으로 상상도 못하던 일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돼 가지고 아직도 으릉거리고 전쟁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들리는 얘기 항상 아무리 회담을 해도 안 되고 서울 올림픽 때는 반 안 주면 가만 안 둔다 이럴 때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북한 선수단이 지금 들어온다 그러고 다 곤색 양복에다가 반도가 하고 남자 선수가 들고 들어오니까 이제 전 경기장이 다 기립박수하고 국가 원수들 와 있는 분들 또 세계 텔레비도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세계를 좀 놀라게 하고 많은 성원을 이렇게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후에 우리 남북한 팀들이 좀 어깨 피고 댕겼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시드니 기간 중에. 또 태권도도 올림픽에 들어간 올림픽이고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올림픽이었었죠. 태권도 신화를 이뤄낸 김은용에게 1998년 시련이 찾아온다. 200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두고 IOC 위원들이 내수됐다는 이른바 솔트레이크 스캔들에 연루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10명의 IOC 위원이 제명됐고 김은용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스포츠 외교로 승승장구하던 김은용은 큰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2001년 아시아인 최초로 IOC 위원장에 도전한 그는 결국 고배를 마셔야 했다. 1998년이었죠. 일명 솔트레이크 스캔들이 네, 터집니다.
그게 그 당시에 상당히 좀 파문이 상당했는데 어떤 일이었나요? 예. 통상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스위스 그 IOC 의원 돌아가셨지만 호들라라는 사람이 옛날에 사마란치하고 한번 모스크바에서 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진 분입니다. 변호사고 스키 연맹 회장이고 그분이 그 집행위원 우리가 모였을 때 하고 나와서 바로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 솔레이크 때 그 로비하면서 스캔들이 많았다. 뭐 이걸 뭐 계속 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IOC 안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사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위원장이 바운드라고 카나다 사람이고 또 그 로게도 위원으로 있었고요. 다 위원장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목적이 달랐겠죠. 그래서 이제 여론이 뭐 언론이 IOC에 대해서 굉장히 나오니까 그 이제 전부 조사를 했죠. 근데 내용 보면 전부 아들 뭐 장학금 5,000불을 뭐 저 솔레이크 조직위원회 유치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도와줬다. 뭐 어디서 돈을 뭐 받았다. 무슨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 거기다가 이제 또 떠드니까 미국 상원에서 또 하원에서 조사를 또 한다고 또 청문회를 열어서 사마란치를 막 소환해서 테레비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랬죠. 스캔들이 그냥 일파만파 이렇게 널리 알려지면서 부위원장님의 입지가 상당히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2001년도에 그 위원장에 도전을 하셨는데 잘 안 되셨죠. 결과적으로 우연히 그 저하고 가까웠던 의원들은 다 제명이 한 10명이 되고 또 뭐 시드니에서는 구라파 의원들이 새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림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회복이 돼가지고 언론에서 뭐 그래도 될 것처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스크바에서 저 호텔에서 로비로 내려가도 지가 내려가면 외신 기자들이 한 20-30명 몰려오고 로게나 다른 후보들은 한 2-3명이 뭐 팔이 날리고 이런 시절인데 그 국내에서도 그때 별로 지원이 없었죠. 저 사마란치가 얘기까지 나라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암시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마란치는 이제 마음이 이제 달라졌죠. 사마란치도 이제 그때는 구라파에서 압력이 있으니까 로게를 시키기로 한 것 같아요. IOC 숫자가 구라파가 반이거든요. 국가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가 이기려면 반을 해야 되는데 아세안은 17-8명, 아프리카 17-8명, 뭐 남미가 뭐 한 10여 명 이걸 다 끌어모으고 구라파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끌고 와야 이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사마란치가 이제 정강 발표도 못하게 하고 선거운동도 못하게 하고 어디 방문도 못하게 하고 행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규정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장인데 투표 전에 그 정강 발표는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못하게 하고 일부에서 하자 그래도 안 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제가 그랬죠. IOC는 비상근 무보수 자원봉사자인데 경비를 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정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도시 200명씩 뭐 몰려다니면서 스캔들 일으키지 말고 IOC가 돈 있으니까 보내자 뭐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IOC원들한테 경비를 매년 대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얼마 도와주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런 거 아직 내 액순 생각할 거 없다. 그 투표 전전날에. 그리고 아직 내 위원장도 아니지 않냐. 자꾸 복같이 했는데 나중에 5만 불이면 되겠느냐 그러길래 내가 거기에 말려들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5만 불 줬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해가지고 전 세계에 프레스 릴리스를 냈습니다. 내고 막 복가됐어요. 그 나중에 장웅 의원이 그러는데 그 전날 틀림없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쑥쑥 빠져나가는데 나중에 참 큰일 났다고 생각했대요. 그 과정 중에 부위원장께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여건이 많이 네. 좀 변화가 많이 이뤄지는 거죠. 그러면 가만 놔두면 이제 아세아가 잡을 거겠죠. 근데 이제 구라파가 반 이상 가지고 있는데 저하고 가까웠던 또 아프리카 의원, 남미 의원은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투표 직전에 윤리위원회에서 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사실 같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를 하고 정강 발표도 없이 바로 투표에 들어가니까요. 그 저한테는 상당히 불리했겠죠. 그 지난번에 대구 육상대회 때 시리아의 무달렐이라는 IOC 의원이 대구 왔다가 서울에 와서 만났는데 옆에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때 못 찍은 거는 김아무개가 싫어서 안 찍은 게 아니고 이 구라파 역학과 그때 정세 때문에 찍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스캔들이 터지고 그래서 상당히 시작 때부터 그냥 삐걱거렸던 솔트레이크 올림픽이 열리면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민한테는 좋지 않은 기억을 안겨줬죠. 김동성 네. 선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장에서는 김동성이가 이제 뛰기 전에 제가 이제 시상하려고 준비하려고 밑에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비디오도 보고 뛰는 거 봤는데 발을 이제 해서 방에 놨다고 그래서 계속 그걸 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비디오를 스크린에 그러더니 딱 실격을 시키는데 이건 만약에 안토노의 금메달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은 뭔가 끝까지 항의를 하고 무슨 조치가 제소를 해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선 국제연맹 회장도 일단 메달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걸 뒤집지 못합니다. 징관따라는 국제연맹 회장은 저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한 거는 심판 한 2, 3년 실격시킨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옥신각신할 때 러시아가 피겨 스케이팅 심판 문제로 보이콧도 운운했어요. 그 카나다하고 말썽이 생겨서. 근데 이제 한국도 박성인 단장이 기자회견 할 때 한국식으로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보이콧까지 생각하느냐, 강력하게가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 버렸다고요. 근데 이제 뭐 굉장한 뉴스거리가 됐죠. 노계가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거 좀 막아줘야 되겠다. 성명서를 하나 발표해 줄 수 없느냐. 뭐 보이콧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뭐 쓸지도 모르는데 IOC에서 좀 쓰라고. 그럼 내가 그거 발표는 하겠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참가한 것처럼 한국 팀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올림픽을 참가한 것처럼 이번 폐회식에도 그전처럼 참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ese successful Olympic Games인데 MBC에서는 these는 빼고 successful만 크게 해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게 뭐가 성공적이냐. 뺏기고 뭐 미국한테 뺏기고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뭐 항의가 뭐 어쩌나 항의가 뭐 내 사무실에도 많이 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올림픽 운동에 첨단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제일 공헌을 많이 하고 그걸 지켜야 되고요. 또 그때 또 하나는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2년 후에는 선거에 나갈 그 입장인데 그런 나라가 보이콧들 하면 올림픽 유치하면 표 주겠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고려를 했죠. 2003년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 뛰어든다. 상대는 동계 스포츠로 유명한 도시 밴쿠버와 잘츠부르크.
김은용은 평창 지지를 호소하며 득표 활동에 나선다. 2위, 아쉬운 패배. 세계는 일제히 평창의 선전을 보도했다. 대한민국 평창의 돌풍 뒤에는 숨은 영향력을 가진 김은용의 노력이 있었다. 다음 날 김은용은 IOC 부위원장이 되지만 그를 향한 국내 시선은 싸늘했다. 그가 평창 유치 대신 IOC 부위원장을 선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그의 행보는 순탄치 않았다. 2004년 1월 김은용은 공금횡령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다. 솔트레이크 올림픽 2002년도 그 다음에 우리 평창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체코의 프라하에서 총회가 열린 게 2003년도 딱 1년 뒤였죠. 2003년 프라하에서 총회가 있지만 총회 가서 표 찍으라고 그래서 찍는 건 아니거든요. 미리 다. 사실 95년부터 쭉 간 겁니다. 그래서 97년 모주 유니버시아드도 유치했고 99년 용평 평창 동계 아시아 게임도 성공시켰고 그때 제가 조직위원장 했죠. 양쪽 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에 태릉에 지금 세계가 놀랄 정도로 KOC가 400m 실내 올림픽 스케이트장 같은 거 만들어서 24시간 운동할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계 경기력이 막 스피드 스케이팅이고 뭐고 된 거죠. 근데 그런 준비를 갖춰서 해야 되고, 또 이제 국제대회 한 경험이 없으니까 모주, 용평, 아시아 게임 이렇게 해서 경력을 쌓으면서 간 거죠. 그래서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다시 부위원장을 하려고 그런다, 열심히 안 한다, 말이 많아요.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또 평창 가자고 그러는데 종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다른 나라는 시락 대통령도 와서 떨어져도 괜찮고 메넨 대통령이 와서 떨어져도 만델라가 와서 떨어져도 괜찮지만 우리나라는 정정이 대통령이 가서 떨어지면 그 후에 4년 후에 가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제 중심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을 겁니다. 안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고건 총리가 갔어요. 그러니까 김진성 지사도 만나자 그러면서 부위원장 안 나갈 테니까 평창을 밀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표가 나올 거다. 그 IOC 생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원장하고 유치도시하고 또 달라요. 그랬더니 또 고건 총리가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니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IOC에서는 생리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사마란스가 만나자 그래. 갔더니 네가 아무리 이번에 열심히 뛰어도 밴쿠버와 살츠부르크하고 붙어서 평창은 안 된다. 그 대신 이번에 2등만 하라. 2등도 굉장히 좋은 2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네가 부위원장 다시 나가라. 끝나고 나갔어요. 그래서 꼭 되면 4년 후에 너는 수석 부위원장 다시 돼 있고 틀림없이 유치가 가능하다.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 평창이 놀랄 정도로 많은 표로 3표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밴쿠버 56, 평창 53. 예. 그 후에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나 스위스 엘르탕, 스위스 타임스 같은 데 영문 보면 그 53표 중에 49표는 김 부위원장 때문에 나온 표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린 서울 올림픽을 치렀다는 유산은 있지만 모스크 올림픽 때 배신한 의원들도 미안해서 많이 찍어줬고 아프리카 전부 동원했고 활동하는 거 다 봤다. 난민 몇 표, 그래서 49표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 그 사람들은 이제 서울로 가야 되고 난 이제 총회 또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그 제안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어저께 지원해줘서 고맙다. 우리 서울 올림픽 때 이상으로
훌륭하게 준비를 해서 4년 후에 다시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전 유정의 미로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제 부위원장 선거를 나갔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뭐 비행기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때문에 졌다고 방해를 놔서 졌다. 서울에 오니까 뭐 온통 대한민국이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방해를 놓고 소극적. 그리고 이제 평창 특별지원위원회라는 게 국회에 있었어요. 저도 위원인데 갔다 와서 무슨 조사위원회처럼 성격을 바꿨다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증인을 불러서 소극적으로 했지 않냐, 뭐 방해 놓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퇴 공고 뭐 이래가지고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03년 12월 초에 IOC 집행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미 제가 이제 부위원장 다시 돼 있을 때니까. 근데 이제 갔다 오니까 우리 집 압수수색에다가 서류도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제가 IOC 서류 무슨 다 영수증 북한에 돈 준 기증서 합의 이런 거 다 거기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서 이제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국기원, 제가 관계되는 국기원 대한체육회 세계 태권도에 다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 서류를 몽땅 7년치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출두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역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되시면서 말하자면은 IOC의 총회에서 자격 정지를 당하시죠. 그렇죠. 로게는 제가 굉장히 항상 프라그에서 자기 오른팔을 내세워도 저한테 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란치 세력의 복고다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니까요. 미운 참인데 더구나 자기가 원하지 않은 부위원장까지 밀고 들어왔으니까 믿게 보고 노리고 있었겠죠. 김은용의 국제무대 퇴장 이후 태권도는 연이은 악재에 시달린다. 중국의 우슈나 일본의 가라테가 호시탐탐 태권도의 자리를 넘보는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심판 구타 사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판정 시비 등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태권도의 위기론이 부상됐다. 침체기에 빠진 대한민국 태권도. 김은용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태권도가 최근 들어서 좀 약간 부진하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실제로 좀 분위기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래 이제 태권도가 무도 아닙니까? 네. 그걸 무도의 정신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대 국제 스포츠로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같은 룰을 가지고. 원래 무도 때는 한 번 치면 쓰러지고 한 번 차면 없어지고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3분 3회전 호구 있고 점수제 이제 룰을 만들어서 세계가 받아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남이 100년에 하던 거를 20년에 하다 보니까 내실이 덜 됐어요. 큰 이유는 이제 비전이 없어졌죠. 국기와 세계와 아시아 게임, 올림픽 게임 이렇게 가는 그런 비전이 새로운 비전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올림픽 가서는 사고만 내고 이제 심판 구타 사건 뭐 이런 것만 내니까 윤리위원회 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등등 때문에 IOC 안에서 런던 올림픽 후에 13년에 이 26개에서 25개 기본 종목 하기 위해서 한 종목 빼낼 때는 좀 불리한 입장 아닌가. 앞으로 한 1년 반 안일하게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야 되고, 첫째 삼위일체가 수시로 협력을 하면서 각자 맡은 거를 이제 해 나가야죠.
세계 맹업 국제 활동, 러비, 또 국기원은 그 무도로서의 기술 개발, 무슨 전통 유지 이걸 하면서 대한태권도협회는 어디까지나 종주국 뿌리니까 그게 뿌리를 잘 지켜서 바탕하는 요 삼위일체가 국제적으로 되면서 비전을 가지고 실적으로 올려나가야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지금 태권도의 비전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남을 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현재는. 보완을 하고 네. 개선을 할 거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려면 태권도 대학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네. 사범의 교육에서 자질도 올라야 되고 순당 심사도 엄격하게 해야 되고 전자호구도 몇 억불을 들이더라도 이제 정말 납득이 갈 만한 과학적인 전자호구 경기 방식도 점수 차등제 요새 시작했지만 아주 재미있게 관중이 인조이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테레비가 안 붙으면 요새 저 유도 도복도 칼날 바꾸고 탁구 볼도 사이즈가 달라지고 골프 볼도 사이즈가 달라지고 다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스포츠로서는 네. 도장에 가면 무도로서의 전통 정신을 유지하는 무도가 돼야 되겠지만 이제 경기할 때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도 뭐 활발히 활동을 하십니다만은 앞으로 계획은 어떤? 올림픽 운동이 올림픽 이념이 세계 평화하고 저 우호 증진 그리고 청소년의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저 올림피즘이라는 게 저 스포츠하고 문화하고 교육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뒤에서 이제 뭔가 힘이 되도록 좀 힘이 되고 그러면서 후배 육성을 많이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최단 기간에 IOC 집행위원과 부위원장에 선출된 그는 IOC 신화를 탄생시켰다. 김은용이 스포츠 한국의 대표 주자로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보여준 탁월한 외교 솜씨는 소중한 업적이다. 세계를 향한 그의 도전은 한국 스포츠의 역사가 됐다.